오늘장 키포인트, 오늘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습니다. 일단 간밤 마감된 미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왜 올랐는지 그 배경을 갖다 붙이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특히 이제 다우운송 지수가 1.5%가 올랐는데 국채금리를 그래서 봤더니 국채금리는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별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나 갖다 붙이면은 1조 달러의 미국 이제 인프라 투자 의회 의결이 8월 9일부터 이제 미국 의회가 이제 여름 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좀 그 의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 그거 갖고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우리도 이제 평상시에 시장이 이유 없이 올라갈 때가 가장 센 장이거든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모더나가 백신 가격 인상 이슈로 인해서 11%가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온 게 반갑습니다. 4%가 넘게 올랐고, AMD는 지난 한 주 동안에 15%가 오르더니 이번 주에 벌써 7%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이런 대형 기술주들도 1%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다우 30개 종목 중에서는 5개 종목 빼고 25개가 상승했으니까 거의 다수 종목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가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 꼽은 종목이 저랑 오닝주 앵커랑 똑같네요. 언더아머, 어닝 서프라이즈로 7.5%가 상승했습니다. FNF 같은 우리나라 의류주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돈나무 언니라고 좀 알려져 있죠. 캐시우드가 지분 확대한다는 소식 때문에 24%가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 유가는 이틀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브릭 가격도 4월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로 준비한 거는 다우 일간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장주의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곧바로 돌아서면서 종가가 최고치로 기록되는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차트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차트가 나왔고, 호재가 없었는데 대형주, 반도체 이쪽이 시작을 이끌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상황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시장 레벨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장에 대한 판단이나 미증시에 대해서 상승의 룸을 어느 정도 열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미국은 지금 다우 지수도 거의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시장은 어제는 외국인이 사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은 산 것도 없고,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래가 너무 줄어있다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바로 동조하기는 좀 어려운 흐름 같습니다. 조금 답답한 흐름입니다. 답답한 장세 속에서 대응 전략 잠시 후에 체크해 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시장 내에서 어제 좀 눈에 띄었던 수급 특징주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볼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은 얘기가 안 되는 시장이고요. 거의 기관 외국인이 그쪽에 좀 올인을 해서 그 주식을 샀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난 종목이 이마트가 6일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오늘 좀 수급 대장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도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제가 수급 대장주로 얼마 전에 제시했던 삼성전기도 어제 쌍끌이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장비 같은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스나, JC스케미칼,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고, 모처럼 어니가 EPS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유진테크는 어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쌍끌이 매수가 역시 나왔고요. 대장주로는 이마트를 꼽았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엿새 연속 지금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기관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수급에 최근 제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외국인은 근데 14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쌍끌이 매수가 6일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27일부터인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추가로 인수한다고 공시를 냈던 시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분을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는 이마트가 된 거죠.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전에는 이마트가 실적이 잘 나와도 지분 평가 이익으로 이제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최대 주주가 되니까 연간 실적으로 실적이 온전히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타벅스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업체고요.
올해에만 2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연결로 좀 합산될 것을 보여주고 뭐 코로나 영향으로 좀 역성장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역성장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내년에 연결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역시 제가 요새 드린 종목마다 증권사에서 이구동성으로 호평하고 있는 게 조금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 역시 같은 종목입니다. 예. 이슈 있는 종목, 특히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대장주로는 이마트 꼽아주셨습니다. 흐름 놓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 보겠습니다. 순환매가 정말 빨라서 앞서서 사물놀이 장세라는 오픈 이야기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면 물린다고 해서 사물놀이 장세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장세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순환매 얘기는 올해 들어서 참 많이 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순환매는 손이 못 쫓아가고 눈이 못 쫓아갈 정도로 너무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 쫓아가면 그냥 손해보고 특히 거래가 연중 최저 수준이거든요. 월요일에 다시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조금만 힘을 가해도 올라가고 조금만 힘을 가해도 떨어지고 막 크게 떨어지고 크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장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업종별로 보더라도 금요일 날은 기관 외국인 철강주만 열심히 사다가 어제는 뭐 가장 많이 판 업종이 철강주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의약업종 샀었는데 어제 바로 또 팔기 시작하고 어제는 뭐 전기전자에 거의 몰빵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런 수급 흐름이 장중에도 굉장히 변화가 무쌍합니다.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이 막 팔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사면서 자동차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한번 뭐 어느 업종을 사도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순환매의 질도 좀 저하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매는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 흐름이 가장 좋은 장인데 지금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지수는 그래도 뭐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등락주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차이를 살펴보면 등락주선을 보면은 그냥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고 요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업종별로 한 세 가지 정도만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실적 피크니 피크아웃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우선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올라온 점이 상당히 반갑습니다.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는 거의 연관성이 적대는 거. 이걸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은 AMD입니다. 지금 AMD고 반도체 장비주 등이고 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얘기고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자사주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주가로 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0달러를 회복을 했는데 84달러까지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한 5% 정도죠. 여기까지는 열려 있는데 거기서 강력한 저항선이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배터리주가 어제 아침에 일제히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몇몇 종목 빼놓고는 대부분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원인을 설명하면은 아침에 강세 배경은 테슬라 강세 그리고 탄력이 약해졌던 이유는 CATL이 4% 가까이 장중에 이제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는데 CATL이라든지 창신 신소재 10시부터 시작되면 이들 주가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철강주 어제 뜨끔했었는데요. 오전에 열연 가격 떨어지는 거 보고선 좀 조정이 세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상당히 좀 세게 빠졌습니다. 열연 가격을 뭐 여러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상하이 선물 거래소를 치시면은 거기 냉연간 제품간 명이 H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제가 차트 준비했는데 그 차트가 나오는데 이따가 이제 오전에 이제 이 차트는 변동이 될 거예요. 근데 시간으로는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될 것 같고 그리고 US 스틸이 한 사흘 동안 매일 3%씩 올리다가 월요일 날 5% 넘게 폭락을 했었는데 어저께 좀 3% 정도가 올랐다는 거 이런 정도가 참고할 만한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흐름에서는 수급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업종별로는 연속성,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연속성이 있는 종목으로 좀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나마 좀 매수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 주체는 연기금인데요. 연기금이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중에서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은 최근 닷새 동안에 명신산업, 삼성전기, SK 바이오사이언스, LS 일렉트릭, 이마트, 대웅제약정제인데
제 관심 종목은 삼성전기하고 이마트 정도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기 아닌가요? 전기요. 삼성전기하고 전기하고 이마트. 정도가 관심입니다. 두 종목 수급 양호한 기업으로 앞으로 좀 기대를 갖고 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지금 동조하기가 어렵지만 미국 시장 올라가면 결국은 중기적으로는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한동안 안 보던 그 월드 오미터 들어가서 그 코로나 확진자나 신규 확진자나 늘 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주말에 10만 명, 그 주말 직전에 7월 말에 1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만 명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한번 좀 기대를 또 걸어보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미리 앞질러서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또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업종별로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연속성이고요. 어떤 뭐 외국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뭐 특히 연계금이 됐건 연속으로 좀 사주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순환매가 빠를 때는 정말 이게 수급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소장께서도 계속 이제 저희들 종목들 찾아주고 계십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